안녕하세요. 뉴욕교의 연합인포맥스 윤영수 특파원입니다. 이 뉴욕교를 좀 빨리 올려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양해 말씀드리자면 제가 4시에 장이 마감하고 나서 시황기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뉴욕기호에 올릴 아이템들을 정리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되도록 빨리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나스닥 지수가 오늘 2% 이상 크게 하락하면서 시장 전체가 흔들렸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나스닥 지수를 하락시킨 재료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9월에 계속 시장을 짓눌렀던 재료가 10월까지 지금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시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개별 지수별로 보면 다우 지수가 0.94% 하락했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가 1.30%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2.14% 하락했습니다. 오늘 개장 초부터 기술주들이 많이 밀렸습니다. 특히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두 2% 이상 하락세로 마감했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늘 4% 이상 떨어졌습니다. 일단 우선 장 초반에 10년물 금리가 이게 오늘 좀 상승했습니다. 네, 마감 시점에는 한 2bp, 그러니까 0.02% 오르면서 한 1.48%에서 49% 사이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에는 이게 1.50%까지 오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난주 기록한 1.56%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술주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애플 주가가 2% 이상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이게 25주의 최고치인 157.26달러 대비 오늘 이게 11%가량 하락한 수치입니다. 그러면서 애플 주가가 오늘 기술적 조정에 들어갔다라는 헤드라인도 나왔습니다. 기술주가 하락한 데는 장 초반부터 페이스북 주가가 오늘 5% 이상 하락하면서 분위기를 좀 악화시킨 게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오늘 유가가 장중 이제 브렌트 유 같은 경우는 82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WTI 가격 같은 경우도 77달러를 넘어서면서 이게 2014년 이후 11월 이후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시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그러면서 기술주들이 결국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고밸류에이션 주가들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오늘도 장을 지배했습니다. 일단 개별 종목 중에 이제 페이스북 주가가 결국 4.9%로 하락 마감했고요. 그리고 테슬라 주가는 그 주말에 이제 3분기 인도 대수가 나오면서 0.8%가량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지난주에 이제 그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뭐 게임 체인저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그날 이제 주가가 8%뛴 후에 오늘도 2% 이상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항공주가 오늘 좀 좋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바클레이즈가 이제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로 상향하면서 오늘 주가가 1% 이상 올랐습니다. 얼마 전에는 JP모건이 이제 항공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그때도 이제 사우스웨스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올렸었죠. 그리고 오늘 에너지주가 이제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그 에너지주도 엑소모빌이 1% 이상 오르고 그리고 코노코필립스가 2% 이상 올랐습니다. 멘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짐 폴슨 씨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금융시장이 지금 조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리더십, 주도주를 조정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코로나 관련 그 경제재개 사이클을 반영해서 이제 주도주가 또다시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고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고 그리고 그 경기 관련 섹터들이나 스몰 캡, 그러니까 소형주들이죠. 그게 아웃퍼포밍 하고 있고 기술주나 성장주가 지금 그 언더퍼포밍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했지만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기술주의 낙폭이 더 크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낙폭이 한 0.9%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설득력이 있는 표현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비슷한 얘기가 또 나왔었는데요. 모건그릭의 마크 요스코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같이 높은 밸류에이션 주가들이 매우 민감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점진적인 자본 유입에 아주 민감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약간의 퍼포먼스 체이싱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는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고 반대로 테크로는 오히려 자본이 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다. 이 퍼포먼스 체이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올가스 부분에 최근에 유가가 오르면서 올가스 부분의 수익률이 좋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연말 그 수익률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한 윈도우 드레싱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올가스 부분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그쪽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반대로는 밸류에이션 높은 기술주 부분에서는 자금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같은 흐름이 최근에 코로나19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고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줄고 있고 그런 반면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다 유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조만간 통화 정책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어느 정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면서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제 개별 종목 중에서 아까 페이스북 주가가 거의 오늘 장중에 5% 이상 하락했다고 했는데요. 최근에 페이스북은 이제 그 관련 이제 부정적인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그 인스타그램 키즈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거 자체가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내부 소스를 인용해서 어떤 보도를 했냐면 그 인스타그램 자체가 청소년들의 어떤 자살률을 높인다. 그런 자료를 내부에서는 알고 있었다. 내부에 그런 자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스타그램 키즈를 개발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 같은 폭로를 주도했던 사람이 주말에 CBS 60분에 나와서 그게 바로 나다라고 해서 그 최근에 페이스북을 관뒀던 그 프로덕트 매니저가 이제 자기가 내부 고발자라고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페이스북이 또 이제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제 페이스북이 그동안 그 공적인 이익보다 사적인 이익에 더 골몰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거쳐온 그런 IT 기업 중에서 이 페이스북이 가장 심각하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자기가 의회에서 증언할 용의가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이제 페이스북이 또 이런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개장 초에는 테슬라의 그 3분기 그 차량 인도 대수에 대한 뉴스가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주말 동안 나왔던 거고요. 테슬라가 3분기에 24만 1,300대의 차량을 인도했다고 나왔는데 이게 지금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았고요. 시장은 22만 대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지금 생산한 차량은 23만 7천 대 정도 되네요. 오늘 이 같은 소식에 테슬라 주가는 0.8%가량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포드의 자동차 판매 실적이 나왔는데, 포드의 판매 실적은 개선되긴 했지만, 3분기에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27%가량 이제 떨어졌습니다. 3분기에 27.4%가량 떨어졌다라고 하고요. 이게 계속되고 있는 이제 그 반도체 칩의 공급 부족 문제가 차량 생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오늘 그 27% 이상 하락한 거는 시장이 예상한 뭐 37.3%나 29.3% 감소보다는 덜 이제 부진한 건데요. 그렇지만 산업 전체에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고 있는 수치는 한 13에서 14%가량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포드는 산업 전체 대비로는 훨씬 더 많이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부채 한도 협상도 이제 시장에 부담을 준 요소였다고 했는데요.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돼서 뭐 진전된 소식이 있나 봤더니 척 슈머 민주당 이제 상원의 원내대표죠. 이분이 이제 그 이번 주 말까지 부채 한도를 이제
그 상향하거나 유예하는 행동에 나서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동료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의원들이 이거를 상향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시한을 이번 주 말까지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게 이번 주 말까지 될 수 있을지는 좀 여전히 불투명한 게요. 이날 그 미치 맥코넬, 그러니까 공화당 쪽 원내대표죠. 이분이 그 부채 한도를 상향하려면 민주당과 직접 얘기하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이분이 여기서 대통령한테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 보낸 서한에서 미치 맥코넬이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의회 민주당과 이제 그 상의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부채 한도를 상향하려면 이제 스스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리컨실레이션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라고 했는데요. 이게 바로 예산 조정 절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원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50대 50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원래는 이런 예산안 같은 경우는 표결에 60표 이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예산 조정 절차를 거칠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만 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50대 50 똑같지만 부통령이 그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면 이게 예산 조정 절차로도 충분히 과반이 획득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공화당에서도 너네 그럴 거면 그냥 우리랑 협상 안 할 거면 그냥 예산 조정 절차로 너네끼리 알아서 통과시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맥코넬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부채 한도 그 법안을 따로 뗄 것이 아니라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서 그 3조 5천억 달러짜리 예산안이 지금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법안에 합쳐서 그냥 너네끼리 통과시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뉴스가 바로 유가 관련 뉴스입니다. 이제 국제 유가가 지금 미국의 국제 유가 그러니까 WTI 기준으로 지금 7년 내 최고치로 올랐다는 기사인데요. 오늘 오펙 플러스 그러니까 러시아와 사우디가 포함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오늘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산유량 계획을 기존대로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유가가 7년 내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오늘 오펙이 기존에 11월에도 마찬가지로 하루 40만 배럴씩 증산하기로 한 기존의 계획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어제였던가요? 로이터에서, 어제가 아니라 전장이었죠. 금요일에 로이터 같은 경우가 이 증산을 할 수도 있다. 여기서 40만 배럴에서 그 이상을 증산할 수 있다라고 소식통을 통해서 보도를 하면서 유가가 좀 하락 압력을 받았는데 결국은 그대로 기존의 그 합의안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WTI 가격이 2% 이상 오르면서 지금 이제 배럴당 77.78달러까지 올랐고요. 또 이 가격은 지금 백색 기준으로 2014년 11월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오늘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12월물 가격이 오늘 배럴당 81.47달러 까지 상승했는데요. 장중에는 82달러까지 찍었습니다. 이 가격은 2018년 11월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 이제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더 늘리지 않기로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중무역 정책과 관련한 기사가 하나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미국 무역 대표부죠. USTR의 캐서린 타이 대표가 나와서 이제 CSIS에서 이제 연설을 했었는데요. 그 미국의 대중무역 정책에 대해서 새롭게 발표한 내용이 있다면 중국과의 새로운 무역 협상을 개시할 계획이다. 다시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중국에 대한 수입 관세는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그 1차 무역 협상에 대한 1차 무역 협상의 그 내용을 이행하라고 오늘 또 압박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제 다시 그 미국 기업들의 관세 면제를 위한 프로세스를 다시 재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제 중국 수입에 대해서는 계속 관세를 유지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기자들이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이제 추가 관세를 물릴 계획은 없느냐라고 이제 물었는데 그것은 이제 앞으로 중국의 리스폰스에 달렸다.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하려는 이 새로운 이 협상에 있어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그리고 중국에 대한 조사는 이제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말하겠죠. 그것은 아주 중요한 도구이며 그리고 이거는 우리는 모든 가용 가능한 도구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관세 역시 자기네 테이블에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타이 대표의 발언은 사실은 그 기존과는 결국 대중 정책에 대해서 뭐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관세를 없애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추가적인 관세를 뭐 부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좀 아직도 좀 명확한 어떤 그림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 강경 정책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제 그 채권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유가가 오늘 77달러, 뭐 80달러 이상 오르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가운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 경기 회복세가 그렇게 뭐 빠르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또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9월에 상당한 하락세를 보였는데 10월에도 변동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10월 초부터 있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알차고 되도록이면 빨리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